무언가가 사라이 에이틀라이스를 호위하고 있으며 네이사는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목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정보의 무게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이 호위가 단순한 반사나 기기 소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체는 서로 다른 대륙에 있는 세 개의 다른 망원경에 관측되었고 모두 똑같이 불가능한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더 작지만 엄청나게 큰 천체였습니다. 반사적인 3I ATLAS와 평행한 속도를 유지하며 현관 공간에서 알려진 어떤 자연체도 유지할 수 없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일본, 하와이, 칠레의 천문학자들은 표준 궤도 물리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련의 관측값에 대한 내부 경보를 보냈습니다. 사라이 에이틀라스는 그 자체로 이미 천문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 자연적인 자전과 양립할 수 없는 밝기 변화, 그리고 근일점 이후에도 꼬리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제 관심은 다른 신호, 즉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신호, 갑작스럽게 나타나 마치 사라이 ATLAS와 함께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함께 항행하는 것처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남아있는 신호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분광기에 기록된 동시성입니다. 사라이 에이틀라스는 불규칙한 각도로 회전하는 천체에서 이미 예상된 것처럼 진동하는 광도 피크를 보이는 반면 새로운 천체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른 반응입니다. 자연의 힘은 이러한 수준의 동시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이처럼 빠르고 먼 궤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통된 파편이 주천체와 함께 방출되려면 동일한 속도, 거의 완벽한 방향, 그리고 유사한 질량으로 방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열의 흔적도, 충돌의 흔적도 이 천체가 사라이 ATLAS의 일부였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나사가 경계태세를 취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평행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또는 중력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비 계산에 따르면 이 천체가 파편이었다면 이미 태양 복사압 때문에 멀어졌거나 속도가 느려졌거나 방향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이 ATLAS와 나란히 위치하며 궤적 변화에 따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각 변화를 보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이크로 데스비오. 여러 독립적인 천문학자들이 이미 밝기와 열 변동성 측정값을 교차 참조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도 불안했습니다. 이 2차 천체의 특징은 암석, 얼음 또는 성간먼지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끄러운 표면에 더 가깝고 아마도 금속성이거나 고도로 광택이 나는 표면에 빛을 너무 균일하게 반사하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한 실험실에서 수행한 열 분석 결과 불규칙한 천체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열의 부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열적 이상 현상 때문에 의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umuamua 2017년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자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침묵의 이유입니다. 나사는 사라이 에이틀라스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밝기 변화를 언급하는 간략한 기술 문서만 발표했을 뿐 평행 현상이나 동시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력기관의 협력자들이 유출한 내부 보고서는 이러한 불안감을 확인시켜줍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는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긴급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처음은 아니지만 태스크포스가 이처럼 신속하게 구성된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도 좋지 않습니다. 근일점 이후 사라이 ATLAS는 예상 궤적에서 미묘하지만 꾸준한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중력 가속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인공적인 역학을 가진 성간 천체 가능성에 대한 오래되고 불편했던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이 동반자의 존재까지 더해지면서 이 논쟁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민간 연구 그룹에서 속삭이는 중요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두 천체가 성간 공간에서 안정적인 대형을 이루며 이동하는 것일까요? 이는 정상적이지도 흔하지도 예상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중력적으로 구속되지 않은 두 천체가 태양계를 통과하는 동안
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설득력 있는 자연적 설명은 없습니다. 한국의 한 천문대에서 감지한 적외선 스펙트럼 근처의 노이즈를 분석해보면 상황은 더욱 미묘해집니다. 기술자들은 반사광에서 작고 리듬감 있는 단절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2차 천체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변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통신이나 암호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패턴은 거의 무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이중성계가 계속해서 성계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동시적인 움직임이 근일점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최근의 현상도 아니고 태양 활동의 영향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성간 암흑 이후 사르나이 ATLAS 관측과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일부일지라도 마침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더 이상 사라이 ATLAS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왜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닌가입니다. 내부 분석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이중 선군의 기원을 계산하려고 했을 때 예측 결과는 알려진 어떤 모델에도 맞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가정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기록된 행동이 이러한 물체의 궤적, 역학 및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강요하는 지점입니다. 천문대에서 기록을 다듬어 나가면서 사라이 ATLAS를 호위하던 천체가 단순히 같은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수정사항, 마치 사마이의 변화에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속도와 각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는 연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연 조각에 대한 가설을 넘어 지능적 궤도 행동 일부 연구자들은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를 꺼리는 용어이지만 내부 보고서에서는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는 적외선에서 기록된 가속도 패턴입니다. 사라이 ATLAS의 거동은 이 경우에서 관찰된 것과 다소 유사합니다. 오umuamua 2017년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에브는 이례적인 가속 현상이 얇고 아마도 인공적인 표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그 현상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두 개의 평행 가속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이는 성간 여행에서 자연물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계를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은 교토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열 반사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2차 물체가 낮은 열 흡수율이러한 특성은 고도로 광택이 나는 표면이나 금속 합금과 유사한 반사 물질로 코팅된 표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이는 매우 드뭅니다. 알려진 해성 중 이러한 패턴을 가진 것은 없으며 어떤 소행성도 이처럼 정밀한 발광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연구원들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특징은 구조를 시사합니다. 혼돈 회전 없이 그렇게 작은 자연체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면 극히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네이사는 JPL,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그리고 궤도 역학 전문 외부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일련의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문학적 발견이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다학제적 노력을 촉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이 쌍성계가 태양계 안쪽에 진입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인공적인 성간 천체 혹은 적어도 전례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천체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근접 측정 결과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측면은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도전하는 발견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과학계 대부분에서는 극도로 조심스럽고 거의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개의 성간 천체가 함께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개념적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스템 형성, 자연 과정, 심지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하계에 첨단 기술이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주제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측면입니다. 세상을 바꾼 대부분의 발견은 무시된 이상현상, 즉 기존 모델에 맞지 않는 데이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7년 조슬린 벨 버넬이 펄서의 첫 징후를 감지했을 때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에 LGM1, 즉 작은 녹색 인간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의하다 천체 물리학,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파와 심지어 외계 행성의 최초 발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신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레나이 에이틀레이스와 그 호위함 사건은 이러한 패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데이터는 불안하고 모델과 맞지 않으며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영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고쳐 쓰기 책은 우리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불안감, 즉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충돌은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분석의 모든 세부 사항을 따라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조사 콘텐츠를 상위에 유지하고 사건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할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두 행성의 기원을 추적하고 그 경로를 되짚어 보았을 때 그들은 깊은 우주의 공통된 영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간 천체들이 보통 기원하는 차갑고 황량한 지역 말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매우 좁은 원산지, 마치 두 물체가 같은 지점에서 같은 순간에 출발하여 정확한 동기성을 유지한 듯 오차 한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질 정도였습니다. 이로써 남아있던 마지막 자연적 가설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분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중성계는 성간 공간의 단일 지점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자연적 과정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정밀함으로 거리와 가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세레나이 에이틀레이스 쌍성과 그 호위 천체의 기원을 추적하여 두 천체가 사실상 같은 우주 지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궤도 이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념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자연 모델은 수천 광년을 편대 이동하며 서로 흩어지거나 충돌하거나 중력 교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두 천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지금까지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 현상에 직면해 있거나 행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도를 기억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우리 세계관의 가장 심오한 구조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천문학적 발견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 근본적인 사실, 우리는 우주에서 우연처럼 작용하지 않는 패턴을 처음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학사가 거듭해서 보여준 한 가지가 있다면 인류가 이상 현상을 최소화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이상 현상은 더 크고 더 명확하게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쓰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세레나이 에이틀레이스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저 특이한 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적어도 우리가 아직 알려진 논리에 맞춰 설명하지 못한 성간 기술, 구조 또는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 천체가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한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무작위성, 기원, 그리고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주가 정적인 곳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스스로를 조직하고 움직이고 어쩌면 소통하는 시스템들로 가득한 역동적인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무시하는 것은 과거의 외계 행성, 중력파 또는 미생물 생명체의 화학적 특징을 무시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직면할 때 발전하는 것이지 제도적 침묵 뒤에 숨었을 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견의 과학적 영향은 명백합니다. 만약 이 이중 구조가 공통기원과 제어된 궤적을 확인한다면 자율 항성간 항법, 변조된 해성 구조, 심지어 기존 엔진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적 영향은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은 본질적으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즉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무작위적인 배경일 뿐인가? 아니면 의식, 질서, 정신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존재하는가? 하지만 결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식 기관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정보입니다. 궤적 검토 과정에서 천문학자들은 평행 운동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세라의 아틀레이스와 호위 물체 사이의 거리는 마치 두 물체가 서로의 진영을 조정하는 것처럼 통제되고 계산된 방식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수렴을 만들어내는 알려진 자연적 과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태양계에 접근하는 고대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이든 아니든 환경에 반응하고 태양의 중력에 반응하는 능동적인 메커니즘일 수 있습니다. 궤적 수정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현대 과학이 수십 년 동안 피해왔던 질문을 다시 제기합니다. 우주에는 의도가 존재하는 걸까요? 공학은 성간 규모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학에 직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할 씨앗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완벽한 형태로 수천 광년을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열었다면 새 프르과일 새로운 질문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조사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행성간 듀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러한 참여가 이 분석이 생생하고 심층적이며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간단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세라의 아틀레이스가 단순히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에 의해 호위된다면 어떨까요?